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강의를 맡은 유선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100% 합격을 기원하면서 먼저 강의 순서와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설명드리고요.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 기본 기능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자주 출제되는 비주얼 베이직 문제 유형을 모아서 풀어보시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실무 문제는요, 공식 버전이 MS 오피스 2007 중에서 엑셀 2007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작업 시간은 45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는데요. 자, 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는 스프레드시트 실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이죠. 데이터베이스 실무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데이터베이스도 MS 오피스 2007 공식 버전 액세스 2007로 보게 되고요. 같은 시간이죠. 45분. 그러니까 두 과목을 치르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90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두 과목 모두 다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라는 점.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69점이고 한 과목은 85점이다. 자, 그래도 탈락이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실무 문제와 데이터베이스 실무 문제 모두 다 신중하게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실무 문제의 문제 구성은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작업에서 반드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요. 자, 계산 작업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서 나온 모든 함수를 포함해서 배열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추가가 된다는 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분석 작업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피벗 테이블, 또 부분합 등의 분석 작업과 관련된 기능 플러스 매크로 문제가 나오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작업은 차트 작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비주얼 베이직 작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구성과 배점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은 총 25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의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잘 나오고요. 배점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이 4개의 문제 중에서 배점이 높은데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5,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당 6점이고 한 문제가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함수 중에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배열, 그다음 배열 수식과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조금 더 집중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분석 작업 20점은요.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와 부분합, 목표값, 데이터 통합, 자동 필터 등의 그 기능과 매크로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분석 작업이 20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작업은 25점 배점인데요. 차트 작성이 나오고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는 형태의 문제. 마지막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딩,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기준으로 이해와 암기를 해 놓으시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엑셀 환경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매크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매크로를 무리 없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피스
버튼을 눌러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하고요. 자, 또한 보안 설정에서 이제 매크로를 모든 매크로를 포함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 문제를 푸시면, 푸실 때 다 암기를 하고 사용법을 익히셔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함수에 어떤 도움말이 필요하다. 즉, 함수 스크린 팁을 표시하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함수 스크린 팁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환경을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 전의 준비 상황을 자,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오피스 버튼을 눌러서 엑셀 옵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엑셀 2010을 사용하실 때는 살짝 메뉴의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것 외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사용을 해야 개발 도구가 표시되는지 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급에서 스크린 팁이라고 하죠. 수식을 사용을 하실 때 스크린 팁이 나올 수 있도록 표시 그룹에서 함수 스크린 팁 표시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해 주신다면 마우스를 함수식을 세울 때 도움말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보안센터를 누르셔서 보안센터 설정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표시줄은 이제 차단됐을 경우에 이제 메시지가 표시되는 건데 그것은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매크로 설정 메뉴를 눌러서 자, 모든 매크로 포함 자, 이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거는 뭐 점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서 작업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환경 엑셀 옵션을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자, 우리 이제 1번 기본 작업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이외에 액세스, 즉 데이터 파일들을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주로 이제 가지고 오죠. 어디로? 엑셀 워크시트로 가지고 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제 파일 중에 기본 작업 예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기본 작업 예제를 파일을 열어주시면 하단에 이제 시트 탭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트 간의 이동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세트 이동 탭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셀의 위치, 즉 뭐 A3에서 데이터가 시작되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그 셀에다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 상단의 메뉴 중에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는 메뉴가 데이터 메뉴,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는데 그 외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파일이냐, 무슨 파일이냐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가져올 데이터가 기타 원본을 눌렀을 때, 자, 맨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라는 이제 메뉴를 눌러서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냐. 자, 그러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요걸 선택을 하셔서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지정하는 자, 그런 이제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예제로요. 판매 데이터. 자, 판매 데이터. 이제 이 위치는 이제 현재 기본 작업을 가지고 온 예제 파일에 있으니까 바로 열릴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자, 오른쪽에 드라이브를 찾아서 위치를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 데이터다.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판매 내역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필드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필드 중에서 필요한 필드들, 자, 지점 코드, 예를 들면 더블 클릭하고 지점명, 매출 번호, 고객 코드, 판매 일자, 제품 코드, 무게, 단가. 자, 그래서 각각 더블 클릭하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선택하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다시 옮길 때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지점 코드가 지금 잠시 건너갔다 오면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럴 때는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으로 순서를 다시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을 하라는 이제 문제가 필터와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필터할 열이 나오는데, 고객 코드가 예를 들면요. 고객 코드가 DR로 시작된다. 그러면 시작값 하시고 DR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근데 시작되거나 라고 했을 때는 또는이 되겠습니다. 시작되거나 JL로 그러면 다시 시작값 하시고 JL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필터할 열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연산자와 조건을 기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가서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자, 액세스 파일이죠. 외부 데이터를 이제 엑셀 데이터로 되돌리겠다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현재 데이터를 표로 가지고 온다. 가 되겠고요. 시작할 위치는 아까 지정해 놓으셨던 A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핸드폰 자, 액세스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액세스 파일에 핸드폰 상품 목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자,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열 항목만 선택을 해서 순서대로 가지고 온다는 조건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필터를 하게 되는데 기타 비용이 0보다 크고 라는 조건 하나와 통신사가 마로 시작하지 않는 행만 대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항목이 두 개라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항목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두 개일 경우 서로 다른 항목 열을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방법과 자, 마지막은 정렬이죠.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단말기 가격이고요. 두 번째
번째 할인율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자, 이런 조건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예제 파일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아래쪽에 A3에다가 A35에다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이제 어느 셀부터 시작할 것인지가 주어지니까 그 셀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35 셀에다가 놓고요. 자, 데이터 메뉴에서 기타 원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이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이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문제에서 읽었던 파일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핸드폰에 이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 이 핸드폰 상품 목록 안에 있는, 자, 이 더하기를 눌러서, 자, 아까 지정한 대로 순서대로, 자, 상품 코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넘겨 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할게요. 판매 조건, 자, 그다음에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까지.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버튼. 자, 이 필터 단계에서 첫 번째 필터가 기타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타 비용이 0보다 크고 라고 했으니까 크다 연산자 선택해서, 자, 뒤에다 0이라고만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또 다른 필터의 조건을, 자, 이걸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 자, 통신사를 눌러주시면 먼저 조건 지정한 것은 이렇게 굵게, 항목 이름이 굵게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신사가 마로 시작되지 않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자 중에서, 자, 제외할 시작, 마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요렇게 제외할 시작값,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마라고 입력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항목을 하실 때는 같은 창에서 항목명만 필터할 열만 따로따로 선택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거. 자,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죠. 단말기 가격 내림차순. 자, 그것이 같을 경우에는 두 번째 할인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이런 식으로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리기, 마침. 자, 그리고 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워크시트에 어느 셀에 작업을 할 건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런 형태로 표가 불러와서 액세스의 자료가 엑셀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건이 좀 중요해서, 자, 실습 기자재 관리 액세스 파일에서 실습 기자재 테이블의 데이터 중에서, 자, 각각의 열을 선택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인데 구입일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이고, 자, 한 항목 끝나고요. 수량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조건. 수량이 1부터 10에 해당되는 행만 대상으로 하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렬은 구입일자, 내림차순, 기자재명, 오름차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로 가서 55셀에다가 같은 워크시트 55셀에다 작업을 할게요. 보통 이렇게 두 문제씩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자, 데이터 메뉴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그리고 자, 가지고 오실 것이 핸드폰이 되겠죠? 아니요, 실습 기자재 관리죠. 실습 기자재 관리 확인.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습 기자재. 그리고 이제 작업을 이제 그 필 항목 열을 순서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자, 기자재명, 규격, 그 다음에 수량, 구입 단가, 총 금액, 구입일까지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구입 일자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날짜 쓰실 때는요, 자, 그대로 이렇게 날짜 형식에 맞춰서 첫 번째 조건, 필터 조건 쓰시고, 자, 두 번째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1부터 10이라는 개념은,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로, 만약에 1보다 작고 10보다 크는 이렇게 또는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숫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원할 때는 그리고로, 두 숫자 바깥쪽에 있는 범위를 찾고자 할 때는 또는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누르시고 첫 번째 기준 구입일자 내림차순이고요. 날짜가 똑같을 때는 기자재명으로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 엑셀로 되돌리고 마침을 누르면 이제 표 형태로,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어디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가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는 문제는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분석하셔서 요 안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 계속해서 기본 작업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